11강에 보시면 흙이라는 그 문정의 작품이 있는데요. 자, 이 작품에서 이 흙은 지금 여러분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어떤 모성성을 이렇게 모성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흙이 지금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그랬는데, 자, 이건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네요. 자기를 희생하는 어떤 모성적 존재로서의 흙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자, 뭐 하는 거야? 다른 어떤 생명들을 길러내는, 이게 바로 이 흙의 어떤 본연의 모습이 되는 거고, 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그랬는데요. 자, 자, 흙을 그라고 표현했으니까, 자, 의인법이 지금 사용됐다는 거.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친근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흑흑흑하고 그를 불러보라 그러면서, 자, 울음소리의 흙을 지금 연상하는 흙이네요, 지금. 자, 그래서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그랬으니까, 자, 왠지 지금 이 흙은 뭔가 희생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눈물 자체가 뭐야? 자, 뭔가 지금 희생적인 어떤 이미지라고 지금 여기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눈물 냄새가 차오른다고 표현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눈물이라는 건 우리가 시각적인 이미지잖아. 자, 이것을 지금 냄새로 표현했으니까, 자, 시각의 후각파, 공감각적 표현이 지금 하나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내 두 눈이 젖어 온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시적화자는 바로 이 흑흑하는, 바로 이 희생적 존재, 그게 아픔에 대한 어떤 공감을 자기 눈도 젖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화자는 흙에서 가장 부러운 게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때 흙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왠지 그 심장 저 밑에서부터, 자, 지금 먼저 흙의 어떤 희생적인 어떤 이미지 어떤 이것이 연상이 되고, 그리고 왠지 흙의 아픔에 공감을 할 것만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처인 것을 난 모른다 그랬는데, 자, 일단 흙의 생명의 태반이라고 했죠? 자, 태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체가 이렇게 잉태하는 공간이 태반이잖아. 자, 그러면 흙은 결국 생명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생명이 죽어서 다시 돌아갈 곳도 흙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귀처, 다시 돌아갈 곳인. 자, 이것을 나는 모른다고 했지만 모를 리가 없잖아, 지금. 결국 이 말은 나는 안다. 무엇을 흙이라는 것은 생명의 어떤 시작이면서 마지막 생명이 돌아갈 곳이다. 반어적 표현이 보입니다.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이 도공이라는 게 뭐예요? 보자기를 빚는 사람. 이걸 우리가 옹기장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사람이 그를 주물러서 그런 것은 흙을 주물러서 발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그랬는데 자, 흙을 재료로 해서 뭐야? 보자기를 빚은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흙으로부터 뭐가 나온 거야? 탄생이 된 거야? 보자기가 만들어진 거니까 자, 바로 이게 흙의 무성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흙이 결국 보자기를 이렇게 잉태해서 태어나게 만든 거니까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자, 여기서 처리되어 한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고 했으니까요. 자, 결국 그의 가슴은 흙에다가 씨앗을 넣고 파종을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때가 되어서 다시 한가마의 곡식. 자, 결국 이제 수확, 그만큼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 흙의 일임으로, 자, 흙에 이렇게 지금 뭐를 하고, 씨앗을 이렇게 잉태를 하고 싹을 키워서 그것이 곡식에 자라게 하는. 자, 이런 것이 다 흙의 어떤 수고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자, 겸허하게 농사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앞에 1년에 나왔던 내용, 수미상관의 구조를 좀 쓰고 있고, 우리가 수미상관의 구조의 경우는, 자, 주제 또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자, 형식적인 통일감 내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보통 수미상관법을 씁니다. 다시 흑흑하고 이 글을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도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고 얘기했어요. 자, 슬픈데 그게 아름답대요. 자, 슬픈 목숨이면서, 목숨의 메아리이면서 아름다운 또 목숨의 메아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결국 역설법이 좀 쓰였죠?
자, 그래서 부정의 이미지와 긍정의 이미지를 함께 이렇게 냅봐. 목숨의 메아리인데. 자, 이것은 결국 흙이 결국 자신을 희생해서 만물의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슬픈 것은 왜? 자신을 지금 희생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걸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새로운 생명력을 길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자,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랬는데, 자, 결국 하늘이 지금 우물을 파놓았대요. 자, 거기서 지금 두레박으로 물을 기른 이 행위는 결국 흙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을 희생하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키워주는. 자, 이것을 여기다 빗대어서. 자, 이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 뜻은 결국 위에 있는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처럼 자, 결국 자신을 희생해. 그리고 우리가 물을 퍼줌으로써 생명력을 키우잖아요. 그것처럼 흙은 자신을 희생해서 생명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자신의 영양분을 다 내주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이 흙의 속성을 이렇게 하늘의 우물, 그리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아랫부분에 갑니다. 시적 발상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흑흑흑 하는, 자, 이 울음소리와 연결을 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만물을 살리는 이 희생과 이 모성성을 가진 존재,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흙의 어떤 여러 가지 속성들이 되겠죠? 자, 생명의 태반, 자, 생명의 원천이 되면서, 자, 나중에 그 생명들이 다시 목숨을 다하면 돌아갈 바로 귀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달덩이는 도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흙이 빚어져서 도자기가 되는 것이 자, 만물을 만드는 재료로서 생성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달덩이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결국 무엇이? 자, 흙이 이렇게 빚어져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뭐를 만드는 거야? 이 도자기를 만드는 거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자, 생명의 근원은 바로 이 흙을 이야기하는 거지 달덩이 자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달덩이는 도자기를 비유한 표현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한강화의 북식은 결국 이 흙으로부터 얻어낸 어떤 노동의 어떤 보답.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농사라고 부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자신을 퍼올린 우물은 결국 무엇? 자신의 영양분을 다 내주고, 자, 이걸 통해서 결국 생명력을 기르는 바로 흙의 희생과 헌신을 이렇게 우물에다 비유했다는 거. 자, 다음입니다. 자, 느티나무로부터 해가 도쿄근의 작품이 지금 보이는데요. 자, 시적화자는 지금 느티나무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느티나무가 다른 어떤 생명력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뭔가 희생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느티나무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감상 포인트에 보시면 느티나무의 모습을 통해 삶의 고통이나 이 상처가 이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요. 자신과 타자를 긍정하는 삶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 자, 아래로 내려보시면, 자,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훗날. 자, 여름이 되겠네요. 그 매미가 한참 올 때니까. 매미가 우는 것을 울음꽃을 피웠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래서 청각을 시각화하는, 자, 공감각적 표현이 보인다. 자, 이런 여름 훗날이면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그랬으니까. 자, 느티나무가 이렇게 졸고 있다는 의인법을 사용했고, 자, 지금 뿌리도 그렇고, 울퉁불퉁한 뿌리도 그렇고요. 나무의 발등, 그리고 발가락이 다 땅 위로 붉어져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나무를 지금 발가락에 있는 어떤 인격을 부여하는 대상으로 봤으니까 의인법이 되겠죠. 근데 굳은 살에 또 옹기가 박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걸 옹기가 박혀 있다고 했는데 그만큼 바로 이 느티나무가 오랜 세월의 어떤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만큼 먼 길을 걸어왔단 마태실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발가락도 붉어져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굳은 살처럼 옹기가 박힌 모습을 통해서 멀고도 힘든 길을 걸어온 살아온 바로 이 느티나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파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자, 시적화자인 나도 자, 그 위에 앉아서 신발을 벗는다 그랬으니까 자, 느티나무에 앉아서 자, 이곳에 신발을 벗는 자, 이것은 신발을 벗는 행위와 맨 마지막 행위 보시면 신발을 다시 꽉 동여매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자, 이것은 결국
그러니까 삶의 어떤 잠시 어떤 쉼표를 찍는 것이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여기는 느티나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서 왔느냐, 또 언제부터 여기에 왔었느냐, 있었느냐, 또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런데 자, 이거는 느티나무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나는 어디서 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왜 여기 와 있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물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삶과 존재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어떤 질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으면서 하늘을 보는데 자,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바지가 껍질 그 안쪽으로 또 속살까지 이렇게 썩어 있다고 했는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삶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웠나가 바지가 지금 부러져 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리고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서 몸통이 비어 가는데, 자, 나무는 지금 어떻게 상처를 입고요. 안쪽으로 구멍이 뚫려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썩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속에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가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있다. 자,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나무 안에, 느티나무의 그 파열진, 그 상처를 입은 구멍 안쪽에 풀 몇 포기가 지금 자라고 있네요, 지금. 자, 그러면서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원래 내생이라는 건 안내자에다가 살생자를 쓰니까 안에서 이렇게 생겨난 그런 생명체. 이건 어떻게 보면 느티나무는 지금 죽어있는 나무가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 나무지만 비록 가운데가 썩었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어떤 삶을 수를 잉태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로 보는 거야? 자연의 순환이구나. 이렇게. 자, 어떤 새로 생장을 하고 또 언젠가는 다시 지금 죽고 그런 어떤 이것이 자연적인 순환을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 느티나무의 썩은 몸통이 외려 지금 생명을 키워준다고 했어. 자, 그래서 상처가 외려 지금 새로운 희망이 되어준다는 역설적인 역설적 인식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보면, 자,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자, 지금 자기가 마찬가지, 우리의 사람 삶이라는 것, 느티나무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자, 커다란 어떤 상처 혹은 구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느티나무처럼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거야. 자, 그리고 그것은 또 무엇에 작용해 있지, 뭘 알겠는가 그렇습니까? 자, 해방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에서 느티나무가 썩은 몸통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듯이 우리도 지금 어떻게 상처를 입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상처로부터 뭔가 새로운 어떤 희망 내지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자, 그러니 섣불리 또는 억지로 치유를 꿈꾸거나 더 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자체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화자의 어떤 인식의 전환을 볼 수 있겠고, 자, 때가 아닌 낮에 갑자기 모기 한 마리가 내 발등에 앉아 배에 꽃을 피운다 그랬습니다. 이건 결국 뭐야, 지금? 지금 내 발등에 지금 모기가 앉아서 내 피를 빨아먹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나도 뭐야? 느티나무가 지금 누구에게 풀 몇 포기에게 그 자기의 몸을 내준 것처럼 나는 지금 누구에게 내주고 있어요? 무기에게 나의 피의 일부, 나의 피를 내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자, 그래서 나는 여기 느티나무가 지금 동일시가 된다고 했었고, 자, 잡지 않는다. 고기를 난 잡지 않네요. 남은 길이 조금은 더 외로우리라 그러니까, 자, 결국 모기를 잡아야 할 어떤 부정적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야 될 포용과 배려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고통과 희생이라는 것도 나의 삶의 일부야.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느티나무가 지금 어떤 썩어가는 이런 고통과 희생 속에서도 자, 삶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잉태하듯이 타자도 지금 결국 어떻게 이 모기 한 마리를 통해서 포용과 배려의 자세를 좀 배우고 있네요. 그러면서 다시 신발끈을 맨다고 했는데
자, 아까 신발을 벗는 행위는 잠시 인생에서, 삶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 또는 자신을 다시 되돌아오는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야? 자기가 신발끈을 조여매고, 느티나무의 삶에서 뭔가 삶의 깨달음을 얻고는 어때요? 아, 나도 이제 다시 삶을 향해 나가야겠구나. 앞을 향해 나가는 다짐 내지 의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에 대한 역설적 인식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상처 혹은 구멍이라는 것은 고통과 시련을 의미하고, 자궁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거나 희망을 갖는 공간이 됩니다. 자, 화자가 바람직하게 인식하는 삶의 모습은, 자, 섣불리 치유를 하거나 꿈꾸거나, 그다음 덮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고통을 내가 수용하겠다는 어떤 자세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무기감증인 내 피를 지금 내 발등에 앉아 피를 이렇게 빨아먹고 있는 부분은, 자, 이 다른 존재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어떤 태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할게요.